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진주 수곡면 대각서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0월 1일 남맹 선생의 학문을 배우기 위해 진주문화원이 진주시의 도움으로 진주정신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남맹 선생의 학문 정신 개성을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먼저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 남맹학연구소 설립의 주역으로 우리나라 남맹학연구의 초석을 다진 허건수 경상국립대학교 명예교수를 소개합니다. 다음 남맹학파 형성과 전개로 박사학위를 받고 남맹 학파와 학문에 대한 연구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상필 경상국립대학교 명예교수이십니다. 다음은 대각서원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이곳에 모셔진 송정하수일 선생의 15대 종손으로 수곡면의 여러 선비문화 계승에 앞장서고 있는 하동준 종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를 마련한 진주문화원 김길수 원장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진주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강동욱입니다. 자, 모두 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참석한 분들은 모두 평소에 진주문화와 진주정신을 잘 아시는 분으로 누구보다 남맹 선생의 정신과 학문에 많은 연구와 관심을 가지고 또 개성활동에 많은 기여를 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이곳은 남맹의 정신과 학문을 배우고 익히며 실천한 남맹 선생의 드러난 제자 7분을 모신 대각서원입니다. 우선 대각서원이 어떤 곳인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허건수 교수께서 먼저 대각서원에 대해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1443년에 그 신제 주세봉 선생이 그 풍기에 백운동 서원을 세운 것이 우리나라 서원 건립의 효시입니다. 그 이후로 태교 선생 등이 서원 창립운동을 주도해가지고 한 명종 때쯤에 한 10개 정도 서원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대각서원은 남맹 선생의 아주 참 뛰어난 제자인 각제 하항 선생을 모시기 위해서 1610년에 비교적 일찍 건립된 서원입니다. 그 남맹 선생이 1572년에 돌아가시고 나서 덕천서원은 세워졌는데 임진왜란 때 불이 탔고 그 뒤에 임진왜란 이후에 다시 건립해가지고 남맹 선생의 그 뛰어난 제자인 수당 최영희 선생이 거기에 배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각제 하항 선생도 같이 배양하자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각제 하항 선생은 배양되지 못하니까 그 사실은 곳인 이곳 수곡면 대강리에 대각서원을 세워서 각제 선생, 각제 하항 선생을 모셨습니다. 하항 선생은 남맹 선생을 가까이 모셨고 또 오래 배웠고 또 남맹 선생의 그 정신을 갖다가 특히 경의 정신을 갖다가 잘 이은 그런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그래서 수당과 각제를 평생 배설하지 않고 또 남맹 선생을 가까이서 모신 그런 제자로서 가치를 그려집니다. 그러다가 서울이라는 것은 이제 다 아시다시피 존현 양사에서 이제 그 지역과 연관 있는 훌륭한 분을 제사 지내므로 해서 그분을 학문적 또 도덕적 그다음에 모범으로 삼아가지고 후학들이 배우는 선비를 양성하는 그런 곳이고 또 아울러서 그 지역 선비들의 그 회합 장소 또 뭐 도서관 등등 해서 하나의 선비들의 그 모임의 구심점이 됩니다. 그러다가 1718년에 와서
그 이제 단독으로 서원을 지키는 힘들고 또 서원에 안 모셔서는 안 될 그런 남명학파의 인물들 6분, 그 6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다른 분들 설명하겠습니다만 6분을 모셔가지고 각재 선생이 원래는 가운데 모셔지고 동쪽 서쪽에 각각 3분씩 해서 7분을 모신 그런 서원입니다. 그러다가 1868년 사역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역 서원이 아닌 것은 1차로 다 해체해서 대각 서원도 그때 해체되었다가 해방 이후에 1947년에 다시 복원돼 왔습니다. 그 동안 좀 요즘 봐서는 교통도 좀 나쁘고 하니까 많이 퇴락되었다가 요 근래에 그 송정 종손인 이곡 하병태 그런 등 여러 이 후손과 진주 지역의 유림들이 협력을 해서 오늘날은 많이 정비도 되고 보수도 되어가지고 서원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대각 서원은 우리 지역의 그 덕천서원 다음으로 창건된 아주 그 유래가 깊은 서원입니다. 조금 전에 그 허건수 교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남명 선생의 드러난 제자 각재 하항 선생을 모시는 대각 향연서로부터 시작되어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필 교수께서 여기 대각 서원에 모셔진 남명 선생의 제자 7분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방금 허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대각서원은 각재 하항 선생을 모시기 위해서 설립된 서원이고 그 뒤에 한 100년 남짓 지나서 이 수곡을 중심으로 한 이 인근 분들 가운데서 남명 선생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을 6분을 추가로 배향을 해서 모셔졌는데 그 각재 선생의 경우는 각재 선생을 각재 하항 이름이 외자로 하항인데 이분은 남명 선생의 그 제자 가운데서도 이제 그 인품이 고상하기로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 남명 선생이 설중한매라고 겨울에 눈 내리는 속에 핀 매화 같은 그런 기상을 가진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흔히들 이제 각재 선생하고 지난번에 우리 이야기했던 수호당 선생하고 같이 이야기하는데 수호당 선생은 사상백로라고 모래가에 있는 백로 같은 그런 기상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각재 선생은 남명 선생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생각을 보면 각재 선생의 학문이 얼마나 깊었고 얼마나 남명 선생을 독실히 생각했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뭐냐 하니까 남명 선생에 대한 명을 지어 놓은 게 있습니다. 남명 조선생 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내용이 뭐 다 소개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게 제일 첫 마디가 도사두류하니 막흑비오라 하는 말을 했어요. 이게 이제 도를 갖고 있는 분이 두류산 밑에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세상에 정말 선비다운 선비는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제 뒷부분에 가면 이 수중명월이 전자당우라 하는 말을 했어요. 그 남명 선생 손 안에 들어있는 명월주가 명월이란 말이 발글 명자 달월자인데
밝은 달과 같은 그런 보배로운 구슬이라는 건데 그게 말하자면 유학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학의 정통을 계승했다라는 말이지요. 그게 요임금, 순임금으로부터 내려오는 유학의 정통을 이분이 손안에 쥐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자면 그 유학의 정통을 체득한 분이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했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명월공회연을 행위는 수절악하는 말을 했어요. 밝은 달 명월주는 공연히 혼자 빛이 나거늘 길 가는 사람들은 수주라 이 거루터기를 지킨다 하는 말인데 어떤 농부가 거루터기 저 농사를 짓다가 보니까 자기 집 그 저 농밭 근처에 거루터기에 토끼가 와가 탁 죽어버리니까 그 농사 안 지어도 토끼를 얻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짓는 걸 포기하고 토끼 그거 와서 죽기만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수주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요행만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명월주는 빛이 나고 있는데도 그걸 알아보지를 못하고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생각은 안 하고 요행만 바라고 있다 라는 말을 하면서 남명 선생이야말로 그런 명월주를 갖고 계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글을 썼는데 그 글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결국은 각재 선생이 결국은 남명 선생이 그런 정신을 보았고 그것을 자기가 체득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각재 선생이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각재 선생과 수우당 선생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한강 선생이 그 덕천서원에 만년에 한강생 만년에 1605년 무렵에 이 덕천서원에 한강 선생이 왔다 갔는데 그 한강 선생이 그 자리에서 이미 돌아가시고 없는 분이고 자기는 잘 아는 친구란 말이죠. 그 수당과 각재는 기상이 좀 다르긴 하지만은 그러나 목숨을 버려야 할 그런 큰 절개를 지켜야 할 때가 되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같을 것이다. 그러나 학문에 이르러서는 이 각재 선생이 좀 더 공력이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 기록들을 보면 각재 선생의 학문에 대해서 그 당시 잘 아는 한강 선생이 그렇게 정언을 했던 거로 봐서 후세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배향된 분들 가운데 무송 손천우 선생, 그 다음에 백암 김대명 선생, 그다음 영무성 하응도 선생, 그다음 모촌 이정 선생, 그다음에 조계 유종지 선생,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송정 하수일 선생 이래 있는데 이분들은 다 이제 진주 분들이고 대개 이제 수곡을 근거지로 그분들이 살았고 자손들도 살고 있습니다. 백암 김대명 같은 경우는 태어나고 자라기는 사봉의 백야에서 태어나고 했지만 그 인근의 자손들이 지금 현재 이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개 수곡을 좀 기반으로 하는 분들이 여기에 배향이 된 셈이지요. 특히 그리고 송정 하수일 선생은 각재 선생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송정 선생의 경우는 학문도 대단하지만은 문장 그 능력이 대단해가지고
남명 선생의 제자들이 다 살아 있을 적에 그 촉성루 중수기를 썼던 분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아마 아주 그 당시에 문장이 뛰어난 분으로도 널리 알려진 분이긴 한지요.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각재 선생 외에 모셔진 6분도 드러난 선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대각서원에서는 매년 이 7분을 모셔놓고 후손들과 지역 유림들이 이 향례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이 대각서원에 모셔진 그 분들의 후손으로서 이 대각서원 관리를 지금 맡아 해오시는 우리 송정 15대 종손이신 하동준 선생께서 이 대각서원을 어떻게 지금 관리해오고 계시는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그 7 후손을 대신하여 제가 내임을 맡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뭐 관리하는 것보다는 이제 매년 제일 중요한 일이 음력 3월 14일 날에 그 석차례를 7번에 대한 석차례를 봉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 7 후손들 중에서 2년마다 매년 돌아가면서 이제 소임을 맡아가지고 지내고 있습니다. 뭐 그 1년 중에 행사가 제일 큰 행사지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도 후손들과 이 지역 유림들은 이 대각서원에 모셔진 분들의 그 학문과 정신을 이어오고 또 계승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원장님, 그 남명 선생께서는 그 1568년 무진봉사에서 당신께서 경상도 진주에 사는 신조식은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진주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진주시 수곡면 대각서원에 와서도 이 서원이 남명 선생 제자를 모신 서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은 진주 시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진주 문화를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원장님으로서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 말씀이 참 맞습니다. 정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문화원에서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또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참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진주 출신 그 남명 제자님들께서 이처럼 출중한지 몰랐는데 수곡은 전통적으로 선비들이 많이 배출되는 마을 고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이제 대학선에 와 보니까 실감이 납니다. 전번 시간에 그 우리 수당 정경경이라는 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500년 전에 서울서 진주로 유학 온 대단한 인물이라고 제가 강조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언급한 선비들은 그야말로 진주 토박이 선비들로서 우리 진주 정신의 본보기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하시 종소님 그리고 두 분 교수님께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또 만에 세 분 참석하시고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우리 조율 시장님을 비롯한 또 이런 진주시 당국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실제 저도 이 자리에서 배운다는 자세라고 토론에 연락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허 교수님, 방금 문화원장께서도 이야기하셨듯이 남명은 이렇게 진주 지역에 많은 제자들을 남기고 또 진주 정신의 어떤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남명의 학문과 제자하면 주로 산청, 합천 이 지역을 많이 거론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 남명에 대해 진주를 거론한 적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요즘 너무 이제 지방 자체적으로는 저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이 뭐냐 보면 모든 것을 다 분할해 가지고 자기 지역에 속하면 자기라고 하는데 남명 선생 같은 분은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학자고
뭐 전 세계 내놔도 빠지지 않은 그런 큰 학자인데 일개군에서 뭐 독점한다 이 말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그 지난번에 도의사 한 분이 그 모 군 합천 군수를 불러가지고 왜 남명은 합천 사람인데 산지에 뺏겼냐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 발상이 너무나 편협하고 또 남명을 갖다가 그야말로 분해하는 그런 남명의 지명을 갖다가 손상하는 그런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남명 선생은 참 대한민국 어디에서 연구해도 되는데 더구나 남명이 마지막에 사셨던 그 덕천성 있는 곳 산천제 덕천성 있는 곳이 진주에 속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진주에서 제일 연구가 있고 진주에서 또 학문을 완성했고 남명선 산수 있는 그것도 진주니까 뭐 다른 각 군에서 남명이 자기 군의 소유물처럼 생각한다면 그 소유권이 진주가 제일 강하겠지요. 그러니까 꼭 진주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서 해도 되고 하지만도 우리 진주가 산청이나 뭐 산청에서 하니까 우리는 손대면 안 되는 것은 전혀 아니고 또 산청에서도 하지 말라고 소리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주문화원에서 얼마든지 남선생한테 위한 기념사업이나 또 선양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해도 좋고 또 이 큰 임무를 갖다가 한 군에서만 맡아서 하기는 벅차니까 진주 같은 좀 큰 규모가 있는 이런 그 시에서 맡아하면 남명선생의 위상이 더 올라갈 수 있고 더 크게 갈 수 있죠. 우리 또 경상국립대학교 남명연구소에서 벌써 한 30년 가까이 남명 연구에 왔으니까 이 남명 연구소하고 잘 협조를 하면 진주문화원에서 그렇게 큰 힘 안 들이고도 아주 큰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원장님 방금 그 우리 허 교수께서 예. 남명 정신 선양 또 이런 쪽에 그 어느 곳보다 진주문화원이 좀 앞장서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내가 한 말씀. 보충 설명하면 연구는 뭐 대학에서 하지만도 이 일반 사람들한테 알리고 또 홍보하고 또 교육하는 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예, 그 물론입니다. 참 우리 그 허수 교수님 참 오늘 이 자리가 참 아까도 했지만은 제가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했지만은 정말 그 이제 연구는 대학에서 하고 이제 그 실천 방향을 갖다가 문화원에서 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벌써 이제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진주문화원에서는 작년부터 그 진주시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남명 정신 선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 이 자리도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실제 그 남명 정신 선양 사업 중 하나로서 이렇게 이제 행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실제로 저 뭐 시민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약 뭐 1년 전부터 한국 그 선비 문화 연구원하고 또 진주문화원이 또 진주교육청에게 협조를 받아가지고 관내 그 초중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또 남명 선생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아주 이천학교에서 호응이 대단합니다. 하고 그래서 이 사업도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있고 뭐 실제로도 그러는데 남명의 뛰어난 제자들인 뭐 수당, 각제, 송정 등 기라성 같은 선민제들에 대한 서양 사업도 오늘 와보니까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금 오늘 느꼈습니다. 느껴가지고 우리 문화원에서도 진주 정신의 그 뿌리를 찾기 위해서 남명 선생님의 또 남명 선생님은 당연히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남명 선생님의 이 7분의 제자들에 대한 것도 관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예, 그 문화원장께서 진주에서 그 남명 선생의 그 제자분들의 선양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금 할 계획이 있고 또 그런 사업들이 지금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수님 그 아까 이야기했듯이 산청이나 진주나 다 합천이나 한 문화권 안에 있는 아마 고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교수님께서는 평소에 이제 대학에서 쭉 연구를 이렇게 해 오셨는데 그런 연구물들이 이 사회에 있는 뭐 문화원이라든지 또는 학교에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파급되고 하는 그런 어떤 할 때 어떤 좋은 뭐 방안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대학에서 연구한 것들을 이제 사회에 이렇게 좀 그 널리 이렇게 알리는 방법들, 이렇게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것 또는 뭐 교육 당국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쉽지 않은 일인데 연구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연구한 내용을 선양하는 문제하고는 이제 좀 활발하게 서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학교 단위로 해서 연구하는 것은 그런 대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일반인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다 하는 점이 지금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저는 이제 우선 구심점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남명 선생에 대한 연구를 합천에서도 하고 산청에서도 하는데 진주는 별로 안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역적으로 보면 오늘날 지방자치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 이제 남명 선생이 만년에 살았던 그곳이 예전에는 진주였었는데 지금 최근에 1914년에 외놈들에 의해서 이제 그게 산청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산청군에서는 산청 인물이라고 해서 연구를 열심히 하는 연구를 하고 막 선양도 하고 하는데 진주는 내몰라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보면 오랫동안 진주였었는데 그게 잠시 지금 진주에서 벗어났다고 우리하고 무관한 인물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를 해도 괜찮다고 보는 데다가 더구나 남명 선생 같은 분은 전국에 이름난 분이고 전국에 이름난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분 두 분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퇴계와 남명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분인데 그분을 뭐 지역에 우리 지역이니 아니니 이런 거 따질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게다가 대대로 여기 진주에 있었던 진주뿐인데 왜 진주에서 그것을 관심을 안 갖고 있어서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저는 이제 도에서 좀 관심을 도 단위로 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시 단위로서는 진주시가 딱 중심이 돼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평생 그 남명학을 연구해 오신 그 이상필 교수께서도 남명학은 뭐 산청, 합천 다 각 지역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은 진주가 조금 더 중심을 잡고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전통예학총연합회 진주 통합지부 지부장 서길수입니다. 저희는 오늘 시조창 두 곡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들려드릴 곡은 남명 선생님입니다. 남명 선생님은 당신의 한시 시조 천왕봉에서 하늘이 울어도 천왕봉은 울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지리산을 배경으로 한 남명 선생님을 기리는 자작 시조 한 수를 국악발전 공로 훈장을 받으신 동곡 이병도 선생님이 중어리 시조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금 반주는 전주 대사섭 시조부에서 장원을 하신 문정 김창선 선생님이 맡아주시고 장구 장단은 남명 선비 축제에서 시조부 대상부 장원을 하신 문춘자 선생님이 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처음 부를 노래
남명 선생님을 불러 올리겠습니다. 남명 선생님, 웅장한 두류봉에 호연직이 서려 있고 맑은 물 양당골은 별빛도 아름답다. 거룩한 남명 선생님 큰 가르치심은 온 세상을 비춥니다. 웅장한 남명 선생님 큰 가르치심은 온 세상을 이어서 전주 대사섭 시조부
에서 장원을 하신 초연 서길수 선생께서 애타게 기다리는 시조 한 수를 지름시조로 불러 드리겠습니다. 지름 내용은 주렴에 달 비치니 멀리서 옥저 소리 들리는구나. 번님네 오자 해금 저 피리 생황 양금 죽장고 검문고 가지고 달 뜨거든 오마더니 동자야 달빛만 살피어라 하마 이미 오실 듯이라는 가사 내용을 되겠습니다.
이 대각서원에 모신 분 중 한 분은 또 영무성 같으신 분, 덕천서원의 틀을 제공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있는 이 서원에서 우리 서원 그 내임을 맡고 있는 우리 종손께서는 좀 너무 이 대각서원에 대해서 아마 진주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선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많은 애로점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좀 힘든 부분이나 또 시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역적으로 서부경남에서 제일 안쪽에 치우쳐 있는 지역적인 뭐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교통이 편리하다 그래도 진주 시내에서 좀 멀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접근성의 면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대각서원 현재 자리 잡고 있는 서원이 원래 서원으로서 지어진 게 아니고 우리 그 문중의 그 집안의 그 제실로 있던 것을 좀 뭐 내놨기 때문에 조금 장소도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 매년 3월 14일 날 석철회를 봉행을 할 때에 그래도 한 50여 분의 그 손님들이 오십니다. 후손들 물론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나 다른 행사를 좀 하기에는 좀 좁아서 저 주차장하고 이쪽을 조금 넓혀서 다음 번부터는 조금 다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후손들이 힘을 합쳐야 되지만은 지역 진주시나 경남도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화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이곳이 대각서원도 유명할 뿐만 아니라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낙수암이라는 좋은 경치 좋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 송경 선생의 그 유적지로 아마 이 수국에 계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곳인데 우리 진주 시내에 계신 분들은 조금 생소한 곳일지 모르겠습니다. 흑 교수님, 이 송경 선생의 숨결이 배인 이 낙수암이라는 데에 대해서 우리 진주 시민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낙수암은 뭐 수국에 있는 유명한 그 선비들의 그 모임 장소인데 지금 사람들은 보면 이 화시 집안의 뭐 제실이나 정자로 이제 축소해서 해가지고 잘 모르고 있는데 이곳에서 뭐 송정 선생을 비롯한 서무 경남의 많은 그 학자들 선비들이 모여서 학문을 토론하고 또 이 그 주작 의료 관행하는 일이라든지 등등 큰 일을 할 때 그곳에서 인원도 하고 해서 아직 정말로 유림의 명소입니다. 명소고 또 많은 문집 등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낙수암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학교 교육에서 유교를 좀 등한시하고 해서 뭐 교수는 물론이고 교사 그다음에 학생들까지도 유교를 너무 모릅니다. 이것이 일본 그 사람들의 영향인데 우리가 흔히 뭐 지금도 그 대학 교수들 중에서 유교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가문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이래 하는데 이 유교는 글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이 따라야만이 옳은 공부를 칩니다. 그래서 유교는 글공부가 아니고 사람 되는 공부를 하는 것이고 사람 되는 공부를 가르치는 학문이 유학입니다. 어느 시대고 아무리 뭐 산업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해도 사람 되는 공부가 필요 없는 시대가 없는데 오늘날은 마치 사람 되는 공부가 필요 없는 시대인 것처럼 뭐 착각을 해가지고 뭐 전자기술만 개발하고 뭐 수술만 많이 하면 다 될 줄 알지만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우울증 환자가 더 많이 생기고 자살 환자가 더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주로 일본 식민지를 받은 사람들이 선비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선비 정신이 뭐 그냥 무슨 필요하냐고 하지만도 선비 정신은 남한테 군림하는 정신이 아니고 자기를 희생하는 정신이고 남을 배려하는 정신이고 국가 민족을 염두에 둔 정신이고 그다음에 바른 길을 추구하고 부지런히 노력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선비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은 이유가 선비 때문입니다.
인민단한테 그 목숨 걸고 어병한 사람 99%가 선비입니다. 일제 때 독립운동한 분들 한 90% 이상이 다 선비고 선비 집안 출신입니다. 일본에서 유학한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큰 일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갖다가 올바른 사람으로 만든 큰 공이 있는 선비 정신, 선비를 갖다가 그냥 매도합니다. 그 매도하는 사람들 보는 때면 선비 학문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고 퇴계 선생이나 남영 선생이나 율곡 선생 뭐 이런 분들의 작품이나 주장을 단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이 자기 멋대로 이야기해가지고 선비 정신이 나라를 망쳤다. 선비 정신은 군림하는 정신이다. 선비 정신은 뭐 지금 남한테 남을 갖다가 압제하는 그런 정신이다 그러는데 정말로 잘못됐고 그런 선비가 간혹 있지만도 그런 선비는 옳은 선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서원 문화가 있어야만이 서원이 있어야만이 선비 정신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선비 정신을 기르는 논밭이 바로 이 서원인데 오늘날 뭐 대통령부터 제외하고 도지사 뭐 시장 군수들이 서원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는데 이러면 정말로 우리나라의 정체성도 없어지고 지금 아무리 경찰 검찰 풀어가지고 범죄 예방하고 뭐 선도한다 해도 뭐 단언하건대 절대 안 됩니다. 이 올바른 선비 정신을 주입하면 범죄가 금방 없어지고 자살도 없어지고 사람들의 우울증도 다 해결될 것이라고 좀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모르면서 자기 멋대로 진단해가지고 선비 정신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선비 정신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허 교수께서 이 선비 정신 또 선비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선께서 이 선비 하면은 이 수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느 마을보다 이 선비 정신이 맨맨이 이어온 곳이 바로 이곳인데 요즘 그 우리 한말 그 유림 그 파리장서도 이 아마 수곡에서 이 서부경남 지역이 제일 먼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조금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집안에서 이제 몇 년 전부터 파리 장섭이 건립 기념 그 장섭이 이제 건립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안에서 이제 기천만 원을 지금 모아가지고 있는데, 자 다행히 작년에 이제 진주시에서 자기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진주시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아마 이달 말경에 아마 본격적인 공사 들어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3월 1일 날 준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이제 그 우리 마을에서 그 네 분이 서명을 하셨는데 그 네 분 다 이 지역에서 세 분은 이 지역 사곡이 고향이고 한 분은 이제 마진에 계시는 분인데 그래서 하여튼 그분들도 다 흔쾌히 그 사곡에다가 파리 장섭이를 세우는데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떡곡서당 그 해봉이 세우신 떡곡서당 앞에다가 지금 아마 이달 말쯤에 본공사 들어갈 겁니다. 예. 예, 제가 조금 그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그 파리 장서 사건이라 하면 잘 아시다시피 그 3.1 만세의거에 유림이 빠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독교나 천주교, 불교보다 유림이 굉장히 큰 어떤 지역 우리나라의 어떤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유림이 빠진 걸 안타깝게 여긴 우리 지역의 대선비인 면후 각종석 선생이 유림이 우리나라 그 광복을 하는데 빠져서 되겠느냐. 그 당시에 그 파리에서 세계 열강들이 모여가지고 강화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독립에 대한 호소문을 137명이나 되는 유림들이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 수곡 출신 아까 종선이 말씀하신 여인은 하재화라든지 백곡 하봉수, 해봉 하겸진 또 저 마진에 재령이시 수완 매당 이수완이라는 분 네 분이 하셨는데 그 중에 세 분이 이 수곡 분입니다.
그 선비 정신을 그대로 실천한 분이 바로 이 수곡에서 나셨다는 그 말씀을 제가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이 교수님이 우리 허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종손께서도 말씀했는데 이 선비 정신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어느 지역보다 우리 남명의 어떤 선비 정신이 맨맨이 이어져 온 우리 진주를 비롯한 옛날의 그 진주목, 경상우도 여기에 사는 우리들이 선비 정신을 좀 더 올바르게 계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선비 정신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길밖에 없는 거지 뭐 달리 뭔 도리가 있겠습니까? 이제 남명 선생의 이야기 가운데 핵심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게 손으로 물 뿌리고 쓰는 절도도 모르면서 입으로 하늘이 이치만 이야기를 한다 하는 그 이야기가 공부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고 아는 것을 실천에 옮기지 못한다면 그 아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 이야기인데 그건 저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언제든지 통하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죠. 그 선비 정신의 본래 이야기는 공자의 이래로 내려온 것은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고 뭐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하는 이런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이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그리고 시간이 나오면 글 공부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식 추구가 그렇게 바쁜 게 아니고 급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 이건 전부 내팽개치고 지식만 추구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지금 어지러울 수밖에 없는 게 저는 그 이유라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진주의 대선비 7분을 모시는 이 대각서원에서 진주의 어떤 남맹 정신과 학문에 또 아주 많은 어떤 그런 기여를 하고 계신 분들을 모시고 선비 정신 개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아무래도 이 자리를 또 만드셨고 그래서 진주의 이 두 분 교수님 또 우리 그 종손께서 말씀하신 이 선비 정신 이걸 좀 더 널리 개성하고 좀 더 확산시키기 위하여 진주문화원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주의 선비 정신 곧 진주 정신을 이렇게 개성해야 되는지 이걸 마무리 말씀과 겸해 가지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실제로 그 우리 진주 선비 정신은 진주 정신과 매를 같이 한다 이렇게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고 합니다. 그 이제 중심에 이제 남명 선생님과 수호당 선생, 각계 선생, 손전 선생 등이 평생을 공부하고 지키고자 했던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 있는데 실제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진주성에서 순전한 7만 그 군관민이 우리에게 남겨준 정신이 바로 어려움 아닙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이제 순국했기 때문에 그래서 진주 선비 정신은 이처럼 우리 진주 시민들이 선양하고 개성해야 할 정신이 진주 선비 정신이다 이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선비 정신이라고 하면은 마음에 와 닿을 수가 없습니다. 없지만은 진주는 남명 선생과 어려움을 배운 제자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또 진주성을 지키다가 순국한 여러 선현들이 이제 숨결이 이어져 온 도시로 그 상징이 너무나 좋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면의 문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어떻게 이와 같은 것을 개성하느냐 하는 문제가 당면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들이 자주 마련돼 가지고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그런데 그건 알리는데 우리 문화원이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남면 정신을 배우고 실질하는 솔선수범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진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래전부터 전통을 개성해온 전통 문화를 잘 개성해온 자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 문화적 기반 위에다 진주에 사는 우리 이제 리더들 이런 선배들이 이 이제 남면 정신을 당할 필요 없습니다. 리더들이 남면 정신을 어떻게 한다? 몸소 실천하면서 또 서로 격려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진주를 이끌어나는 리더들이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서명식이 뭐냐라고 이게 물으면은 저는 소탐 대신하는 자세보다는 좀 조금 멀리 내다보고 나와 내 주위 그리고 우리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서명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남명 선생의 그 제자로 이곳 대각서원에 모셔진 7분 각제하앙, 무송 손천우, 배감 김대명, 영무성 하응도, 모촌 이정, 그다음에 그 조계 유종지, 그다음에 송정 하수일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한 이곳 대각서원에서 남명 선생의 제자와 또 남명 선생의 그 선비정신 계승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진주문화원이 진주시의 지원으로 남명 사상 계승 방법 모색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진주문화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주문화원은 앞으로 이 같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서 그 대상을 청소년들에게까지 늘리고자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그 허건수 교수님, 이상필 교수님, 그리고 송정 그 15대 종손 하동준 선생님,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길수 원장님 감사합니다. 장시간 이 논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교수님 그리고 원장님 그리고 종수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